안녕하세요. 지긋지긋한 결혼 생활을 했던 30대 여자랍니다. 제가 결혼을 해보니 왜 그렇게 다들 결혼을 신중해야 한다며 말리는지 알겠더라고요. 정말 사랑해서 이 사람과 영원히 함께하고 싶은 마음에 결혼이란 걸 선택했으나 결혼이 두 사람만의 문제는 아니란 걸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전 아래 남동생이 있고 호르몬이와 저희 남매가 함께 살았어요. 아빠께서는 저희 남매가 어릴 때 이미 저희 곁을 떠나셨죠. 늘 밖으로 돌기 바쁘셨고 가정에 소홀하신 아빠를 더 이상 감당하기 어려우셨던 엄마는 이혼을 결심하신 거라 합니다. 그 후 친정엄마께선 여자 몸으로 홀로 저희 남매를 키우시느라 참 악착같이 사셨어요. 그게 어린 제 눈에도 제 동생 눈에도 보였기에 나중에 커서 내가 돈을 벌면 꼭 우리 엄마 호강시켜 드려야지 늘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엄마께서는 본인에게는 아끼며 사셨지만 저희 남매에게는 아낌없이 사셨고 열심히 살아주신 덕분에 부족함 없이 유복하게 자랄 수 있었어요. 그게 다 엄마의 희생 덕분이란 걸 알기에 저랑 동생은 사회생활을 시작하고서 돈을 벌게 되고부터는 엄마께 늘 효도하려고 바빴습니다. 참 애틋한 가족이었던 저희 가족은 늘 서로를 위하는 마음이 컸던 가족이었죠. 거기다 일찍부터 돈이란 게 얼마나 귀하면서도 무서운 건지를 알았기에 저도 버는 쪽쪽 적금부터 꼭 해야 한다는 개념이 확 바뀌었던 것 같습니다. 늘 저희 엄마께서 알려주신 게 있었거든요. 사람이 살다 보면 어느 날 갑자기 목돈이 필요한 순간들이 있는데 그럴 때 주변인들에게 아쉬운 소리 하며 살다 보면 너 신용, 이미지가 하락되는 건 한순간이니 꼭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고 모으고 모으라고 말이죠. 엄마의 현명한 덕분에 사회초년생 때부터도 또래 친구들에 비해 돈을 많이 모으고 있는 편이었습니다. 그렇게 영원할 것 같았지만 결국 저희 가족도 헤어짐이란 걸 피할 수 없었어요. 첫째였던 제가 결혼하게 되었죠. 만나던 사람과 진지하게 결혼을 전제로 만나고 있긴 했지만 기약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남편이 확 밀어붙이며 결혼하자고 딱 말을 해버리고 눈 감았다 떠보니 결혼을 했더라고요. 원래 결혼은 한쪽에서 딱 끌고 가야 한다고들 하는데 정말 그런 케이스였어요. 제가 결혼할 때 남편과 약속했던 게 하나 있었습니다. 양가 부모님의 도움을 굳이 받지 말고 우리 능력껏 주제껏 꾸려나가며 채우며 그렇게 살자는 거였죠. 제가 이렇게 했던 이유는 어느 집은 이렇게 했는데 이 집은 이렇게 했네 안 했네 뒷말 나오는 거 싫어서 아예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라고 선을 딱 그어버리고 싶었습니다. 제 의견에 남편도 동의를 해줬고 실제로 결혼할 때 저랑 남편이 각자 모은 돈과 은행의 힘을 빌려서 모든 걸 해결했어요. 그런데 결혼하고 나니 시모의 입장은 조금 달라졌더라고요. 시모는 하나뿐인 딸 자식을 시집 보내며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는 저희 엄마가 이해가 안 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 너네 엄마는 어쩜 딸 하나인데 시집 보내면서 정말 아무것도 안 하니? 대단도 하다. 나 같으면 그렇게 못하지. 난 우리 혜진이 시집 보낼 때 빚이라도 내서 다 해서 보내줄 거다. 그래야 그 집에서 무시를 안 당하지. 아, 저희 엄마는 제 성격을 아시거든요. 어머님 안 받겠다면 절대 안 받을 거 아시니 저랑 아범 뜻을 존중해 주신 거죠. 저희가 어린애들도 아니고 자립할 힘도 있는데 굳이 도움을 받을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막말로 결혼을 저희 둘이 하는 건데 저희 나이에 양가 부모님께 손 벌리는 게 더 웃기지 않나? 안 그래요, 어머님? 손 벌리는 게 아니라 딸이 싫다고 해도 사돈 잘 부탁해요 하면서 좀 챙겨주고 얹어주고 그래야지. 그걸 또 고지고대로 듣고 아무것도 안 하는 건 너무 융통성이 없는 거지. 어머님은 아무것도 못 받으셔서 서운하신 거예요? 상견례 때는 다 좋다고 말씀하셨는데 갑자기 뒤에서 말씀을 바꾸시니까 난감하네요. 차라리 그때 말씀하시지 그러셨어요? 그럼 이 문제는 아범이랑 의논을 해볼게요. 어머님이 아무것도 못 받으신 게 서운하다고 하신다고. 예, 내가 언제 아무것도 못 받아서 그렇다고 했니? 얘 말 참 웃기게 하네. 아서라, 아범 일도 바쁘고 신경 쓸 것도 많은데 뭘 이런 얘기까지 하고 그래? 시몬은 제게 티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분명
남편과 모두가 있는 자리에선 서로 양가 부모님께도 아무것도 해드리지 말고 저희가 알아서 하겠다고 했을 때 현명하다고 해놓고는 이제 와서 말을 딱 바꿔버렸더라고요. 딱 여기서 시모를 제대로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또 한성질 하기도 하고 아닌 걸 맞는다고 장단 맞추는 성격도 아니라서 시모가 저렇게 트집을 잡으며 말하면 저 역시 지지 않고 말했어요. 시모라고 해서 맞죠.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전 절대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모 역시 지지 않고 제게 시집살이를 시키려고 아주 노력하셨어요. 사실 제가 저희 친정집에 대해 자세히 언급을 한 적도 없는데 시모는 혼자 생각에 홀어머니의 남매 키우는 집이니 당연히 형편이 어려울 거라는 생각을 하셨나 봅니다. 그래서 그런지 늘 저희 친정집을 무슨 거지 취급했고 나중에라도 저희 엄마께서 장녀인 제게 빌붙어서 본인 아들이 힘들어질까 그걸 걱정하시며 돌려가셨죠. 그런데 저희 친정집은 형편이 어렵지 않습니다. 살만한 여유 있는 집이고 오히려 시댁보다 더 재산이 있는 상황이었어요. 상황이 이랬어도 굳이 시모에게 솔직하게 털어놓지 않은 이유는 반대로 빌붙을까봐 말하지 않았습니다. 여유가 있다는 걸 알면 괜히 시모가 돈 요구를 할 것 같아서 그게 싫어서 그냥 시모의 생각대로 여유가 없는 척했어요. 차라리 거짓 취급받는 게 열받아도 마음을 편했으니 말이죠. 시모는 본인이 대놓고 저희 집을 거짓 취급하는데 제가 찍소리도 못하고 있으니 진짜 못 사는 어려운 집이라고 확신을 했는지 그 이후부터는 아주 대놓고 무시하기 시작했습니다. 명절에 친인척들도 다 있는 곳에서 저 들으라고 그러더군요. 집에 사람을 잘 들여야 되는 거야, 어? 우리 봐라. 어디서 저런 돈도 없는 집구서 첫째 딸년이 들어와서는 도움이 되는 거 하나 없고 속만 타잖아. 그뿐인 줄 알아? 이상하게 쟤 들어오고 나서부터 내가 온몸이 아프고 일도 안 풀리고 아주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라고. 며느리 듣겠다. 그렇게 말하면 상처받지 하지 마로. 상처받기는 개뿔치도 지주들 알아야지. 요즘 애들 말로 그 뭐였냐? 취집. 그래, 취집한 거야. 쟤 우리 아들한테 빌부터 살라고 내가 이걸 진작 알았으면 절대 결혼 안 시켰을 건데 열불나 죽겠어. 어머님 그냥 제 앞에서 말씀을 하시지 뭐하러 뒤통수에 대고 말씀을 하세요? 들으라고 하시는 말씀 아니세요? 뭐? 너 싸가지 없이 지금 가족들 앞에서 시엠한테 뭐 하는 짓이야 이게? 그러나 어머님은 가족들 다 있는 앞에서 며느리를 그렇게 까내리면 좋으세요? 제가 듣다 취집이란 소리에 좀 웃겨서 대답했네요 어머님. 막말로 취집을 할 거였으면 아범이랑 결혼 안 했죠. 아범도 어머님도 재산보단 빚이 많은데 제가 미쳤다고 이런 집에 취집을 할까요? 그러니 함부로 말씀 좀 하지 마세요. 저 말하는 거 봐. 재능 없는 주제에 시애미가 말하면 네라고 한 번에 대답하는 법이 없이 맨날 저렇게 말대답을 한다니까. 없는 주제라 제가 더한 말도 할 수 있는데 어머님 쓰러지실까봐 걱정되니 여기까지 하고 제가 멈춰드릴게요. 그러니 제 언급 좀 그만하시고 음식이나 빨리 하시죠. 친인척 가족들은 반반이었습니다. 시모 성격을 알기에 제 입장을 이해하는 가족들이 반이었고 그래도 시모에게 대드는 건 아니라는 가족들이 반이었습니다. 그러나 누가 제 편이고 아니든 전 상관이 없이 제 말만 하면 되는 거라 상관없었어요. 그저 제 편이길 바라는 사람 딱 한 명인 남편은 정작 모른 척하기 바빴기에 이 결혼을 하고 바로 후회했습니다. 처음에는 시모와 제 사이에서 어떻게든 해보려고 하는 듯 보였으나 남편이 그러더군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매번 이러면 본인도 어쩔 수 없다면서 그냥 알아서들 잘 풀고 살라고 말이죠. 그리고 전 그렇게 서로가 싫고 미우면 안 보고 사는 방법도 생각을 하자고 했어요. 이 모든 게 말뿐이라면 믿어지시나요? 남편은 그저 시모와 제가 다툼이 나기 시작하면 밖으로 나가거나 차에 가거나 그 자리를 아예 피해버리는 행동을 보였습니다. 그렇게 결혼하자고 매달릴 때는 언제고 막상 결혼해서 본인 엄마에게 당하는 저를 보고선 어떻게 이렇게 행동을 할 수 있나 싶어 처음에는 서럽고 서운했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 서럽고 서운한 감정이 싹 사라지고 열받기도 하다
아예 무감정으로 변하더라고요. 솔직히 제가 시집살이를 당했던 이유가 따지고 보면 저희 친정집에 여유가 없어서 그런 줄 알아서였기에 어느 정도 있다고 말하면 모든 게 끝날 것 같긴 했습니다. 그렇지만 막말로 친정엄마 재산이 제 것도 아닌데 그걸 왜 말하겠어요? 애초에 그런 걸로 저를 탓하며 시집살이를 시키는 시모가 정말 나쁜 거죠. 시댁이랑 집이라도 멀었으면 속이라도 덜 탔을 텐데 또 가까워요. 걸어서 왔다 갔다 10분도 안 걸리는 거리이고 저를 욕하는 재미로 사는 시모여서 그런가 자주도 찾아왔습니다. 시모는 진짜 갑자기 찾아와서 밑도 끝도 없이 욕만 하다 가곤 했어요. 굳이 연락도 없이 저희 집에 찾아와서는 제게 그랬죠. 너희는 돈 관리 누가 하냐? 저희 각자예요. 각자 해요가 뭔데? 각자 한다는 게 그게 뭔 소리야? 각자 벌어서 각자 모으고 각자 해요. 매달 정해진 날짜에 공동생활비 입금해서 그렇게 생활하고 있어요. 근데 갑자기 왜요? 잘하고 있네. 행여나 네가 와이프고 여자라고 해서 우리 준성이가 벌어온 돈 다 묶어서 네가 관리하나 해서 물었다. 네가 관리하면 어찌 아냐? 너 친정집에 우리 아들이 번 돈 몰래 보낼지? 예, 따로 관리하니 걱정도 마시고 아범 몰래 빼돌려서 보낼 만큼 벌지도 않으니 걱정 마세요, 어머님. 뭐야? 우리 아들이 뭘 돈을 못 벌어? 아, 모르셨구나? 어머님, 아범 몇 년째 승진 못하고 있잖아요. 그러니 급여가 뭐 오르겠어요? 제가 더 벌죠, 아범보다. 이제 보니 네가 아주 여운해. 결국 네가 더 버니까 네 돈 같이 쓰기 싫어서 따로 관리하는 거냐? 뭐라고 말씀드려도 원하시는 대로 생각할 거니 알아서 생각하세요. 그리고 이렇게 불쑥불쑥 오지 말아주세요. 적어도 미리 연락이라도 해주세요. 시모에게 앞으로는 연락 좀 하고 오시라고 일러뒀으나 그 말에 또 마음이 상하셔 제 욕을 하시며 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결혼은 절대 이런 게 아니었는데 너무 불행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와중에 애 낳아라, 임신 언제 할 거냐는 시모의 닭달과 남편도 제게 아이를 원한다고 부담을 줬지만 전 불안정한 이 결혼 생활 속에 아이를 낳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또 조심하며 지냈어요. 불행은 한 번에 밀려오는 것인지 인정조차 할 수 없는 불행이 제게 닥쳤습니다. 하나뿐인 저희 친정엄마께서 폐암말기 진단을 받으셨죠. 통증도 없으셔서 모르셨고 이미 손 쓸 수도 없을 정도의 상태라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그저 떠나가시는 길 쓸쓸하지 않도록 곁을 지켜줄 수 있는 것뿐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남동생과 저는 완전히 무너졌지만 그 와중에도 다 큰 자식들 걱정이 우선이셨던 엄마께서는 본인 앞의 재산들을 저희 앞으로 정리하시기 바쁘셨죠. 그러면서도 병원에서 마지막을 보내고 싶지 않다며 살던 대로 집에서 평상시처럼 살다 그렇게 가고 싶다는 의견이 워낙 완강하셔서 그 의견을 존중하기로 했습니다. 통증이 너무 심할 때는 급히 병원으로 갔지만 그 외에는 집에서 약을 먹으며 그렇게 버티셨어요. 하루하루가 너무 손주간 상황에 시모는 제게 이런 말까지 했죠. 그래서 지금 상황이 정확히 어떤 건데? 장모님 상황이 많이 안 좋으셔. 그래서 이 사람이 아예 장모님 옆에 있기로 한 거야. 언제 떠나실지 몰라서. 아유, 이게 참 그러네. 아니 근데 니네 엄마 혹시 뭐 빚이나 이런 건 없냐? 죽고 나서 너한테 빚 같은 거 떨어져서 갚아야 하는 거 아니냐고. 아, 사는 집이 차가라고 했지? 예, 그럼 빚이 있나 없나 알아보고 있으면 그 집 팔아서라도 얼른 해결하던가 뭐 방법을 찾아봐. 괜히 우리 아들 고생시키지 말고. 어머님, 지금 그게 저한테 할 말이세요? 빚이요? 저희 엄마 생전 빚 한번 안 져보신 분이세요. 있다고 한들 자식에게 넘어갈까 어떻게든 본인이 해결하실 분이시라고요. 저희 엄마가 어디 어머님 같은 줄 아세요? 엄마가 오늘 내일 하시는 이 와중에 어떻게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야, 네가 자식 새끼를 낳아서 키워봐. 당연히 내 자식 고생할 게 눈에 먼저 보이지. 더군다나
며느리네 집구석 비 때문에 내 새끼가 고생할 게 눈에 보이면 어떤 부모가 걱정을 안 하겠냐. 그딴 거 없다고요. 그니까 제발 조용히 좀 계세요. 하늘이 무너지고 억장이 무너진다는 게 바로 이럴 때 쓰는 말이겠죠. 그 어떠한 것도 할 수 없을 정도의 슬픔에 잠겨있는 제게 시문을 참 해도 너무했습니다. 과연 사람인가 싶을 정도였어요. 전 짐을 다 싸들고 친정집에 가서 엄마 곁을 지켰지만 결국 엄마는 떠나셨습니다. 마음의 준비를 그렇게 했는데 막상 엄마가 떠나고 나니 감당할 수 없는 슬픔에 참 많이 아프고 힘들었어요. 그런 저를 꼴의 남편이라고 남편이 위로하고 밥 먹이고 노력은 했습니다. 산 사람은 살아야 한다고 남편과 남동생의 말에 정신줄을 붙잡고 저도 여느 때처럼 살아보려 노력했고 그렇게 하루 이틀 살아갔어요. 그러던 중 신우가 만나던 사람과 드디어 결혼을 할 것 같았죠. 축하는 했지만 제가 정신이 완벽히 돌아온 상황은 아니었기에 떨떠름했던 게 사실이었습니다. 막말로 신우가 결혼하는데 제가 뭘 도와야 하는 건 없으니 그저 먼발치서 축하를 해주며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루는 신우가 시댁으로 오라고 불렀죠. 주말에 집에서 쉬다 남편과 같이 시댁으로 갔고 거기엔 신우와 신모가 있었어요. 그리고 제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번에 혜진이 결혼하자니. 근데 이게 결혼 준비해보니까 돈이 얼마나 딸리던지. 우선 할 건 다 했고 집이 문제거든. 그래서 말인데 너네 엄마 살던 집 차가였잖니. 그 집 아직 처분 안 했다고 들었는데 거기에 애들 들어가 살라고 하면 어떠니? 뭐라고요? 그니까 엄마네 집을 신우 신혼집으로 쓰게 달라는 게 맞아요 지금? 그래. 어차피 쓰지도 않을 건데 피 얻어서 뭐하니? 그리고 원래 집에서 사람 죽으면 부정 타서 풀기래서 그 집 누가 사지도 않아. 근데 네 신우가 착해서 그런 거 신경 안 쓴다고 네 엄마랑 괜찮다고 하니까 그렇게 하는 걸로 하자. 진짜 어이가 없어서 웃음밖에 안 나오네. 자가집 구할 여력도 없으면 월세살이를 할 것이지 어디 자가를 넘보고 있어? 아가씨 주제껏 살아요 주제껏. 아니면 어머님이 빚을 내서라도 직접 사주시던가요. 저한테 그러셨잖아요. 딸 하나 시집 보내면서 아무것도 안 해주냐고. 본인이면 빚을 내서라도 다 해줄 거라고. 그러니 직접 알아서들 하세요. 야, 넌 어쩜 애가 그렇게 매정하냐. 어차피 쓰지도 않을 풀기란지 좀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어떠니 가족끼리. 아무튼 꼬여서는 이래서 없는 것들은 상종할 게 아닌 거야. 없는 집 딸은 제가 아니라 아가씨죠. 어머님, 비타민 카드 감고 시집가는 건 제가 아니라 어머님 딸이고요. 그럼 뭐 아가씨도 시집가서 저처럼 시집살이 고약하게 당하고 무시당하고 살겠네요? 축하해요 아가씨. 꼭 오래오래 버티고 살길 바랄게요. 결국 전 폭발하고야 말았습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저희 엄마 집을 내놓으라는 뻔뻔한 태도에 열이 받다 못해서 가만두지 못하겠더군요. 늘 남편과 오래 살지는 못할 것 같다는 불안함이 있었는데 그 끝을 내는 날이 바로 오늘이구나 싶었습니다. 어차피 끝인 거 더 통쾌하게 말이나 하자 싶어서 전 얘기하다 벌떡 일어나서 한마디 더 보태고 나왔어요. 아참, 그리고 당신네들 줄 돈 있으면 난 쓰레기통에 돈을 버리고 말지. 당신네들 같은 버러지들한테 절대 안 줘요. 제발 주제를 알고 사세요들. 뻔뻔한 거야? 양심이 없는 거야? 전 한마디 확 줄이고 그 길로 시댁 것들 남편과 모든 관계를 정리했습니다. 신부는 발악을 하며 저 거지 같은 것과 당장 헤어지라고 남편에게 성화했지만 남편은 저와 헤어지기 싫다는 입장을 내비쳤죠. 그런 남편의 태도에 솔직히 웃겼고 이혼 과정이 길게 질질 끌려야 했지만 어쨌든 끝을 냈습니다. 그 후 전 엄마가 살던 집에 남동생과 함께 살게 되었고 둘이 함께 모은 돈과 엄마의 도움을 받아 사업을 시작했어요. 남동생의 장점과 제 장점을 합쳐서 말이죠. 몇 개월은 죽은 듯 둘이서 이 악물고 일만 했고 노력한 결과는 성공을 맛보게 해줬습니다. 제 생에 외제차라는 걸 끌어보게 되었고 명품이란 걸 사도 손이 달달 떨리지 않는 정도로 살게 되었어요. 너무 아프고 불행한 시간을 보내서 마치 하늘에서
저희 남매에게 고생의 값이라고 선물이라도 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던 중 저희 남동생이 말해주더라고요. 신우가 드디어 결혼 날짜가 나온 것 같다면서 유치하지만 축하해주러 다녀오자고 말이죠. 고민을 조금 했지만 그렇게 저희 집을 무시했던 시댁 것들에게 성공했다는 모습과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너무 자랑해주고 싶더군요. 그래서 남동생과 함께 과할 정도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명품으로 도배를 하고 좋은 외제차를 각자 타고서는 신우 결혼식에 출동했습니다. 차에서 내린 저를 본 남편이 이게 다 뭐냐고 묻기에 무시해주고 식장으로 들어갔어요. 저와 남동생을 본 시댁 것들과 남편은 아주 눈이 휘둥그레져서 묻더군요. 아니 넌 뭐냐 지금 이게? 당신 아까 그 외제차는 뭐야? 뭐 외제차? 외제차의 명품 뭐 처음 봐요? 촌스럽게. 왜 이래요들? 아가씨 결혼 축하해요. 아가씨도 꼭 본인 엄마 같은 시엄마 만나서 제대로 구박당하며 살길 제가 간절히 바랄게요. 뭐라고요? 그러게들 있을 때 잘하지 그랬어? 잘만 했어봐. 콩고물이라도 떨어졌을 건데 그걸 못 참고 거지구성을 보이고 발악들을 하니 결국 콩고물도 못 얻어먹지. 앞으로도 버러지들끼리 서로 방생하지 말고 온 가족이 똘똘 뭉쳐 함께 살길. 유치하지만 너무 시원한 복수를 해주고 동생과 함께 나왔습니다. 남편놈은 급하게 뛰어나와 저를 잡더라고요. 그걸 대꾸도 해주지 않고 있긴 했지만 제 남동생은 더러운 손 치우라고 수준 떨어진다고 또 시원하게 말해줬습니다. 더 웃긴 건 그 이후에 시모에게 전화가 왔어요. 본인이 그가 너무 심했던 것 같다면서 다시 생각해보라고 말이죠. 다시 합쳐서 살면 본인이 신경 쓰지 않겠다고 본인은 없는 셈 치고 둘만 행복하게 살라고 하는데 진짜 웃기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더 말해줬습니다. 아직도 지가 내 시엠인 줄 아나? 저기요, 아주머니, 자꾸 이렇게 전화하셔서 시엠인 노릇하지 마세요. 너무 불쾌하고 불편하거든요. 그리고 본인 아들 몇십억 끼워서 같이 줘도 싫어요. 제가 미쳤어요? 늙고 빚있는 호레민 집안의 장남인 인간이랑 다시 합치게? 돌지 않고서야 절대 안 하죠. 너 해도 정말 말이 너무 심한 거 아니니? 아주머니라니. 웃기네. 진짜 그럼 그쪽이 뭔데요? 이혼한 지가 언젠데 아직도 시미 노릇이야? 왜요? 돈 좀 있고 잘 나가니까 이제야 며느리 갖고 욕심나세요? 웃기고 있네. 그쪽도 줄 돈 있음 쓰레기통에 버리고 말지. 아무튼 자존심이란 게 있다면 제발 그만 연락들 좀 하세요. 저랑 전화를 끊고 시모는 울었다네요. 그걸 또 굳이 전하는 전 남편에게도 앞으로 제발 연락하지 말라고 선을 딱 그었습니다. 있을 때 잘하지. 이제 와서 제가 잘 나가니 배 아파 죽는 시댁 것들과 전 남편을 보니 고소하고 웃겨 죽겠더라고요. 조용히만 평범하게만 살았어도 어른이 알아서 힘들 때 도와줬을 건데 본인도 복을 발로 찬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은 남동생과 함께 하루하루를 알차고 행복하게 보내고 있어요. 구독자분들도 혹시 서글프게 아프게 당하시는 일이 있다면 당하지만 마시고 시원하게 할 말은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